헤어지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연락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만 제대로 알아두셔도 재회 성공률이 2배는 올라갑니다. 이별 후 이틀, 일주일, 한 달, 이 3가지 시간대가 여러분의 연애를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예요. 핵심만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이별 직후 이틀 안이 최고의 순간이에요. 일주일까지는 아직 괜찮아요. 한 달이 지나면 정말 어려워지기 시작하고요. 2달 넘어가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져요.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골든타임 안에 완벽하게 재회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골든타임은 첫 번째 연락을 언제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다시 만나지 못했다고 조바심 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왜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이건 사람 마음의 작동 원리를 알면 이해가 돼요. 이별은 대부분 감정이 폭발해서 일어나요. 그 순간엔 너무 힘들고 더 이상은 못 견디겠고 얼굴도 보기 싫고 그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터지는 거죠. 물론 정말 결정적인 한 가지 사건으로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로 헤어지는 커플들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건 그 일 하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계속 안 맞았던 성격, 반복됐던 다툼, 쌓였던 스트레스, 이 모든 게 더해져서 마침내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을 통보한 사람도 속은 편하지 않아요? 겉으론 태연해 보여도 속으론 이렇게 끝내는 게 맞나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상처 주려고 이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끝내려고 그런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애착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연애는 서로 깊은 애착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만난 기간이 길든 짧든 일단 애착이 생기면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져요. 미운 정, 고운 정 다들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애착이에요. 그런데 이 애착이 이별 통보하는 순간 싹 없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생긴 애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옅어지는 거죠. 완전히 옅어져서 아무 감정도 안 남은 상태, 그걸 무관심의 단계라고 해요. 애착이 사라지는 건 2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새로운 사람이 생기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충분히 긴 시간이 흘러서 감정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재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주일까지는 연인이었던 습관이 남아있거든요. 연락 오면 답장하는 습관, 전화 오면 받는 습관, 만나자고 하면 일단 나가보는 습관 같은 거요. 이별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헤어지고 일주일 정도는 상대가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하면 어느 정도 응해줄 수 있는 시기라는 걸요. 정말 심하게 헤어졌거나 다시는 보기 싫을 만큼 상처받은 경우가 아니라면요. 그 정도만 아니면 일주일까지는 대화할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일주일에서 열흘쯤 지나면 달라져요. 연락해도 만나자고 해도 굳이 왜 그래야 하지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무시하거나 읽고 답 안 하거나 아예 차단하거나 거절을 더 강하게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골든타임이 지나고 나서부터예요. 여기서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그냥 메시지 한 통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메시지 하나로 상대의 단단한 이별 결심이 흔들리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분명 있고요. 하지만 안 될 경우까지 다 생각하고 준비해야 성공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만 준비하지 말고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까지 준비하셔야 해요. 근데 이별 직후 이틀 안, 그러니까 최고의 타이밍에는 거절 대응이 사실 거의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 시기는 정말 쉽게 회복 가능한 때거든요. 거의 100% 가까운 성공률을 보이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이별 통보하고 아직 이틀도 안 지났잖아요. 이때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헤어진 게 무색할 정도로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이 타이밍에 오신 분들은 한 번의 진솔한 대화만으로 관계를 회복하신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물론 한 번의 대화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긴 어렵죠. 수십 년 쌓아온 습관이나 생각들이 한두 시간 대화로 완전히 달라지진 않을 테니까요. 어느 정도는 개선되니까 관계가 이어지겠지만 진짜 근본적으로 바뀌고 싶으신 분들은 더 깊이 있는 과정이 필요하긴 해요. 그냥 재회만 하고 몇 개월 잘 지내다가 똑같은 문제로 또 헤어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대로 배운 건 평상시에도 계속 써먹으셔야 해요. 이별했을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상대랑 대화가 잘 안 통할 것 같을 때, 어떤 말을 꺼내면 분위기 나빠질 것 같을 때, 이미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상대가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 같을 때, 이럴 때 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최고의 타이밍을 지나서 일주일 안으로 가볼게요. 이게 바로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기의 성공률은 상황에 따라서 60에서 거의 100%까지도 나와요. 상황이 좋은 분들은 거의 100%에 가깝게 성공하세요.
근데 2달쯤 지나서 똑같은 내용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그냥 메시지로 얘기하면 되는데 왜 만나려고 하지 싶어요? 그런데 골든타임에 보내면 언제 만날까 하는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타이밍의 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기간에 해당하신다면 최대한 철저히 준비하셔야 해요. 그리고 정말 아쉬운 게 마지막 기회의 시기예요. 이별하고 열흘이 넘어갔다면 이별 후 한 달 안이 마지막 골든존이거든요. 이 기간만큼은 반드시 연락을 시도하셔야 해요. 여기서 제가 카톡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꼭 카톡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한테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다시 만나볼 만한 사람이 됐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신호를 보내야 하는 거예요. 한 달이 넘어가면 정말 확률이 뚝 떨어져요. 똑같은 말을 해도 한 달이 지나거나 2달이 지나서 연락하면 상대가 반응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애착이 많이 희미해진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잡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 헤어지고 싶어 했던 사람의 마음이 더 빨리 식잖아요. 최소한의 애착마저 없어지고 뭘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단계까지 가면 내가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건 그냥 내 일방적인 바람일 뿐이에요. 상대는 더 이상 관심도 없는 그런 바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가버리면 재회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한 번 만나자는 약속 잡는 것조차 정말 힘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애착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별 이유가 점점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믿고 싶어 하거든요. 특히 큰 결정을 내렸을 땐 더더욱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게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별 통보할 땐 감정적인 이유만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다, 지금 보기도 싫다, 그런 감정적인 이유만 있는데요. 이별하고 일주일, 한 달, 2달 지나면서 이별해야만 했던 합리적인 이유들이 점점 늘어나요. 처음엔 그냥 힘들어서였는데 이제는 성격도 사실 안 맞았고 나한테 해줘야 할 것도 안 해줬고 생활 패턴도 달랐고 관심사도 안 맞았고 결혼하면 집안끼리도 안 맞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별 이유 목록이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내 말 잘 들어주고 잘 웃어주는데 저 사람은 최근엔 그러지도 않았다는 이유까지 붙는 거죠. 그러면 만약 최고의 타이밍이나 골든타임에 연락해서 재회 시도를 하는 경우엔 그때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받았던 것, 그 감정적인 부분만 해결하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모든 합리화된 이유들까지 다 반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 대응이 훨씬 어려워지는 거죠. 상대가 자기 생각이 맞다는 근거를 너무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해도 반박하기만 하면 그만이거든요. 대화라는 건 서로 들어줄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상대가 처음부터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잘 말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박들을 무력화시키려면 거절 대응 전략이 필수인 거예요. 만약 2달이 지났다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앞에 타이밍들을 놓친 만큼 훨씬 힘들고 장기전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새로운 사람이 생겼을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해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상대는 지금 싱글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별 원인만 없애고 조금 더 매력적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사람이 싱글이기 때문에 경쟁자는 무한대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쟁자가 나타나도 내가 이길 수 있을 만큼 상대한테 딱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2달 안에는 상대 마음을 흔들 만한 뭔가가 필요하고 그 이후엔 정말 제대로 상대를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별 후 언제 연락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정리하면 이별 직후 이틀이 최고의 순간이고 일주일까지는 충분히 가능성 있고 한 달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훨씬 더 많은 준비와 전략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 갈수록 상대의 마음은 식고 이별 이유는 구체화되고 새로운 사람 만날 확률도 높아지니까요. 많은 분들이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냉각기를 너무 길게 가져가다가 오히려 회복할 수 있었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상대가 화나 있고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을 땐 며칠 시간을 두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게 한 달, 2달씩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상대 마음속에선 나에 대한 기억이 점점 나쁘게만 굳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타이밍이에요. 재회에도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최고의 타이밍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때 제대로 된 대화를 못하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거나 상대를 원망하거나 매달리기만 하면 정말 귀한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별했거나 이별 직전이라면 이 타이밍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단순히 메시지 한 통만 보낼 게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세요. 상대가 왜 이별을 결정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도 미리 생각해 두세요. 한 번의 시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시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도들이 모두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댓글로 지금 여러분 상황을 살짝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이별한 지 얼마나 됐는지, 어느 타이밍에 해당하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이별 경험이나 재회 경험 있으시면 그것도 공유해주세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힘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연애하세요.